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중에 나온 말, 우리 서진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가지고 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얘기하니까 나온 건데 이상하게 자꾸 공무원 영상만 찍네요. 뭐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사 많아요. 우리 집 민원 청구 1년 만에 두 사람이 악성 민원 때문에 공황장애로 퇴사했다고 해요. 복지과인데 봉사한다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기 힘든 민원 행정직입니다. 연금 하나 보고 공무원 하는 건데 5년 안에 국민연금과 통합시도 할 듯 하네요. 근데 직렬에 다닌 이유가 남이 하니까 하다가 아니니까 그만두고 그러니 국민연금 통합한다 그러면 때려칠 공무원 많을 듯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퇴사가 요즘에 좀 많이 있죠. 의원 면직이. 예. 공무원 이제 의원 면직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사기업에 비하면 적습니다. 사기업에 비하면. 이게 그게 상대적으로 그런 거야. 이게 유독 의원 면직이 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전체 비중을 보면 막 엄청 막 많이 타고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죽이랬든 밥이랬든 간에 일단 들어가면 정년까지 버텨야지는 마인드로 들어가는데 이 직업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통계 수치를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의원 면직이. 자, 여기서 의원 면직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의원 면직과 당연 퇴직이 있습니다. 예. 의원 면직과 당연 퇴직. 의원 면직은 자기 의사로 그만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게 사기업을 치면 사직이죠. 예. 당연 퇴직은 뭐냐 하면 잘리는 겁니다. 잘리는 거. 회사로 치면 뭐 파면 해임. 보통 징계로 잘리는 거. 아니면 정년퇴직. 정년퇴직도 있고 아니면 복지가 안 되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의원 면직은 공무원 조직에서 누가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리고 이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을 거예요. 뭐 공직자분들은 다 아는 건데 공직자 아닌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의원 면직이라 하면 의원 면직이 무슨 말이지? 뭐 국회의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1년 만에 두 사람이 악성 민원 때문에 공황장애로 퇴사했다고 해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 많아요. 여기 보면 복지과라고 있잖아요. 복지과. 사회복지는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퇴사율이 엄청 높아요. 네. 제 방송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랬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제 아는 분도 타 부서인데 사회복지 공무원은 몇 달에 한 번씩 꼭 나온다 그래요. 이게 그 아까 서진님 얘기하신 그 얘기하신 케이스가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 뭐 행정복지센터나 이제 구청 같은 데서 자주 일어나요. 왜냐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그 공무원분들이 물론 이제 일반 행정도 힘든데 유독 사회복지가 힘든 게 뭐냐, 사회복지가 누구를 상대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상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못 사는 분들, 그러니까 뭐 나라의 어떤 지원을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담당해요. 복지과는. 보통 사람들은 복지과를 갈 일이 없어요. 복지과는 누구냐? 좀 어려운 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멘탈이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도 많고 폭력을 쓰는 경우도 많고 협박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어제 그 공무원 그 협박 관련 그 민원 받았다는 우리 현직 신입 공무원 얘기 듣고 제가 빡쳐가지고 제가 한 소리 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는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협박당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들. 예.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아요. 보통 민원창구 가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대부분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특히 여자라고 보면 더 만만하게 보는 게 있거든.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이 남자면 여자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더 만만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다 보니까 퇴사율이 엄청 높죠. 그리고 담당하는 숫자도 많고. 그리고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는 또 그렇게 많냐? 또 많지도 않잖아요. 공무원은 어떤 진열을 뭐 맞건 간에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 대로 돈 맞잖아. 네. 뭐 신입으로 들어오면 구급 상업범 아닐까? 여자면 1회봉이면 200 안 될 거 아니야. 200 안 된 돈 받으면서 저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괴롭힘 나오고 욕먹고 협박까지 당하는데 어떻게 버티냐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복지 계통이니까 맡은 걸 또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연금 하나 보고 공무원 하는 건데 5년 안에 국민연금과 통합시도 할 듯 해요. 통합시도 오히려 하기를 바라는 공무원도 많아요. 네. 오히려 이거는 신입 공무원들이 반기는 겁니다. 이건 서진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신입 공무원들은 오히려 통합되길 원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신입 공무원들 다 물어볼게요. 그냥 공무원 연금으로 쭉 가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연금과 통합해서 합쳐지기 원하십니까? 대부분 합쳐지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 연금 받으려고 내는 소득기여금이 너무 많아요.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소급기여금이라고 이제 그 연금 이제 돈을 떼거든요. 근데 그 부담이 상당히 커요. 돈을 훨씬 더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 다니는 분들보다 연금으로 내는 돈이 상당한데 막상 받는 거는 적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민연금 통합해서 적게 내겠다는 거지. 적게 내고 적게 받겠다는 거지. 지금 현행 이제 공무원 연금 보면 손해예요, 손해. 돈은 훨씬 더 많이 내는데 나중에 이제 뭐 받는다고 하더라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65세에 받는다면 65세. 65세까지 연금 제도가 버텨줄지도 모르겠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내는 돈을 생각해보면 손해라는 거야.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차라리 적게 내고 적게 받겠다고 하는 공무원도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신입 공무원분들은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고 하면 얼싸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통합하면 그럼 우리도 국민연금 일반 사기업처럼 내는 것처럼 세율 적용해서 소급 기업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내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금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겠네. 가뜩이나 월급 적었는데 그나마 좀 세금 내는 게 적어서 그래도 실수령액은 좀 많아지겠네. 예,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입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건.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좀 안 맞는데, 자, 우리 서진님도 채팅을 쓰실 때 좀 맞춤법 좀 확인하고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엄미가 안 맞네요. 보통 여러분 채팅을 쓸 때 내용 문맥이 맞는지 파악 안 하시죠? 파악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아무 말 쓰고 싶어가지고 막 쓰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남이 하니까 공무원 하다가 이 일이 아니니까 그만둔다. 그건 아니에요. 남이 하니까 하는 것도 있는데 자기가 원해서 들어온 거야, 대부분은.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온 거예요. 보통 남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분들은 남이 하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 못합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공시 바닥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엄격거려 이 공시 바닥에 들어왔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달라요.
대부분 학교 가신 분들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원해서, 힘들지만 각오를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한 거고, 남이 해보라고, 부모님이 해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붙은 분들은 아직 못 봤어요. 물론 붙은 분들 찾아보면 있겠지. 근데 상대적인 비율을 따지면,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누가 시키니까, 옆집에 누가 붙었으니까 하는 게 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장생될 확률이 더 높아요. 고시 낭이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여지껏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를 쭉 봐온 결과. 그러니까 남이, 옆집에 철수가 붙었으니까 너도 해봐라. 야, 공무원 좋다니까 해봐라. 해가지고, 된 사람들은 합격하기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의지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하기 싫어. 뭔가 등 떠밀리듯이 한 거잖아. 내가 뭐 직렬 같은 거 찾아보고 내가 자신 있겠다 싶어가지고 도전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학원에 보낸 거잖아요. 가뜩이나 공부 안 하는데 학원 가면 또 아침 일찍 시작하고 밤늦게 마치거든요. 이거 공부 안 한 사람이 하려고 하면 미치거든요. 이게 각오가 돼 있어도 힘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공부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학교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공무원 공부라는 게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해요. 이게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지고 밤늦게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책하고 씨름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각오가 돼 있어도 힘든데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등 떠밀려가지고 하면 더 하기 싫죠. 더 꼴보기 싫지. 그럼 어떻게 되냐? 학원에 책 펴놓고 이제 노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놀고 뭐 부모님 주신 돈으로 이제 뭐 게임하고 PC방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돈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럼 장수탱크 타는 거죠. 물론 이 중에도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분들 기분 나쁠 것 같아. 신입 공무원분들이. 왜냐? 나는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온 건데 왜 자꾸 남이 하라고 하니까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공무원 합격한 거 우습게 생각하는 건가? 공무원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이게 남이 하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운 시험인 줄 아나?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선 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남이 하라고 해서 붙을 만한 그런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 수준의 시험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와중에도 뭐 공무원 이제 일하다 힘들어가지고 뭐 의원면직하고 이제 나오신 분도 있겠죠. 근데 뭐 남아있을 사람도 남아있을 겁니다. 예. 그래도 생각해봐. 의원면직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뭘 하고 나갈지가 뭐 답이 나와야 계산이 서야 나가는 건데 나가서 할 게 없으면 뭐하고 뭐해 먹고 살 겁니까, 여러분? 아니, 공무원 뭐 준비하신 분들이 사실 뭐 집안이 넉넉하면 모르겠지.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사리 공부해가지고 힘들게 고생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일 힘들어서 그만두면 나와서 뭐 할 거야? 공무원 관련 지식과 어떤 그런 공부한 것들은 밖에 나가서 써먹을 일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공무원 공부한 기간은 공백 기간이고,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일한 거는 사회 경력을 인정 안 해주는데 뭐 할 거냐 말입니다. 집안 형편 안 좋은데. 그래서 뭐 어지간히 힘든 게 아닌 이상은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만둘 사람 생기겠지만, 뭐 기대와 맞지 않은 분들 그만두겠지만, 그렇다고 쉽사리 그만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채팅 적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